안녕하세요. 심리 읽어주는 남자 에이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컨텐츠는요, 바로 심리학 책과 영화를 소개해주는 2탄을 준비했습니다. 1탄에서는 제가 사일런트 페이션트라고 하는 심리 스릴러를 소개해드렸어요. 그 심리 스릴러를 통해서 주인공과 교도소에 수감 중인 침묵의 여인 엘리자 베런슨이 어떠한 상담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스릴러가 일어나는지, 어떤 반전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이어서요, 제가 책 한 권을 또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니체가 눈물을 흘릴 때 라는 책입니다. 이 니체가 눈물을 흘릴 때라는 책은요, 필로소픽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출판을 하게 되었고요, 어빈디 얄롬이라고 하는 스탠포드 대학의 명예교수이자 정신과 의사이신 어빈디 얄롬 선생님께서 이 니체가 눈물을 흘릴 때를 소설로 집필하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책을 가져온 이유는요, 일단 지난 1탄처럼 심리학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책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책을 보면요, 앞에 니체가 이렇게 나와 있죠. 니체가 보이고요. 여기 가운데 있는 여인은 이 책에서 등장하는 루 살로메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루 살로메는 실제로 니체가 굉장히 좋아했던 여성이었고요. 니체, 루 살로메, 여기에 나오는 브로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세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얽혀있고 어떤 소설이 진행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체가 눈물을 흘릴 때라는 책을 가져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 니체라는 사람은 철학자예요. 그리고 브로이어라고 하는 사람은요,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이기도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신분석학의 창시자라고 하면 프로이드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프로이드가 정신분석학을 만들 때 이 브로이어가 스승님이셨죠. 스승님이자 친구였기 때문에 정신분석학의 창시자다, 프로이드다, 이렇게 얽혀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이드의 젊었을 때의 시절도 이 니체가 눈물을 흘릴 때에 나오고요, 그리고 브로이어가 정신분석학을 통해서 니체와 치유적인 과정을 설명하는 것에서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로이어만 나오니까 아쉽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프로이드도 이 안에 나옵니다. 프로이드의 굉장히 젊었을 때 시절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 또한 굉장히 큰 재미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철학과 심리학의 만남을 여러분들이 맛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니체 하면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은 죽었다? 아니면 영혼회귀? 주체성? 이런 것들을 좀 떠올릴 수 있는데, 니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적인 것들, 브로이어가 가지고 있는 심리학적인 것들, 프로이드를 만나서 정신분석학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정신분석학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리가 생각하는 무의식이라는 말이 있죠. 나 무의식적으로 그래버렸어. 나 생각도 못하게 무의식적으로 무언가 했어.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의식, 그 무의식을 만들어낸 사람이 프로이드입니다. 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을 브로이어와 함께 만들었는데, 이 책은요, 브로이어의 정신분석학과 니체의 철학이 충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유와 사상을 가지고 서로 논쟁을 펼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네 말이 맞네, 내 말이 맞다, 이런 식으로 논쟁을 하기도 하고요. 그 가운데서 서로의 치유적인 효과가 나는 것이 이 니체가 눈물을 흘릴 때의 중심 내용입니다. 아주 재밌지 않습니까? 철학과 심리학의 만남. 그래서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도 나와 있고요, 고증을 통해서, 실존 인물들을 통해서 철학을 사유하고 심리학을 사유할 수 있는 소설이어서 제가 두 번째 시리즈로 이 니체가 눈물을 흘릴 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 니체가 눈물을 흘릴 때를 좀 살펴볼게요. 여기에 주인공은 아까 말씀드린 정신분석학의 브로이어라고 하는 사람과 니체가 주인공입니다. 그 가운데 여기 보이는 루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이 같이 껴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지금부터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내용은 이제 브로이어의 정신분석학이 먼저 나옵니다. 브로이어에 대한 설명이 먼저 나오는데 굉장히 스피드하게 지나가요. 루 살로메라고 하는 여성이 이 브로이어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편지 한 통을 주는데, 이 편지가 브람스가 니체에게 쓴 편지를 어떻게 훔쳤는지 아니면 가로챘는지 모르겠지만 편지를 가져와서 그 내용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브로이어에게 니체가 너무 많이 아파서 치료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브로이어는 나는 일개 의사인데 굳이 그 멀리 있는 니체가 병원까지 오겠소? 라고 루살로메한테 이야기하죠. 근데 루살로메가 니체가 전국에 있는 의사들을 다 만나봤습니다. 20명이 넘는 의사를 만나봤지만 치료할 수 없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브로이어가 뭐라고 하냐면 니체는 어디가 아픕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철학적인 사유 때문에 두통이 굉장히 심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잠깐, 니체는 실제로 두통과 신체적 아픔 때문에 굉장히 큰 고통을 안고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어떤 고증을 얄롬 선생님께서 끌어와서 실제로 니체의 아픔을 심리학인 정신분석학으로 치료가 될 수 있을까? 이러한 어떤 고민 지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니체의 두통이 있어서 이것들을 좀 치료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지만 브로이어는 나는 그냥 의사기 때문에 일반 의사들도 치료가 안 된다면 나조차도 그 20몇 번째에 껴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죠. 그런데 루살로메가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정신분석학이라고 하는 철학적인 이념과 니체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 둘이 대화를 나눠보면 분명히 치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니체가 브로이어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만나는 과정을 살펴보면요, 브로이어가 치료적인 입장으로 다가간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당신의 철학이 궁금해서 당신에게 관심이 있어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니체는 그 부분이 자기한테 치료적인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 자신은 세팅되어 있는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대화들 중에서 니체의 주체성, 그리고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책이 나오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브로이어는 정신분석학을 통해서 사람들을 치료하는 굉장히 빈에서 유명한 의사였죠. 이 둘이 어떤 상하관계가 아니라 부딪히고 마주치면서 대화의 형식으로 철학과 심리학이 논쟁을 펼칩니다. 이 논쟁을 통해서 니체가 치유적인 과정을 접하고요. 브로이어 역시 자기가 의사였지만 자신의 암울했던 상황들을 살피게 되고요. 억압되어 있었던 거, 저항받았던 이런 것들을 이 철학적인 대화 속에서 성찰하고 뽑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아주 치열하게 공방을 펼치면서 둘이 치유적인 과정을 거치는 것. 그래서 이 책이 재밌는 지점은요, 철학과 심리학이 어떠한 논쟁을 벌이고 그 안에서 치유적인 과정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니체도 실존 인물이고요, 브로이어도 실존 인물이고, 루살로메도 실존 인물입니다. 그런데 니체와 브로이어는 실제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동시대에 살았긴 했지만 실제로 니체가 브로이어와 함께 만나서 어떠한 이야기를 나눈 것은 이 얄롬 선생님께서 쓴 픽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과연 그 시대에 니체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인 개념이 정신분석학이 태동하려고 할 때 만났으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러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시는 분들은 더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전 포인트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이 첫 번째 관전 포인트, 방금 말씀드린 내용 안에 다 숨어 있었는데 철학과 심리학을요, 두 가지 다 맛볼 수 있다. 니체의 철학을 맛볼 수 있고 브로이어의 정신분석학, 심리학을 맛볼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관전 포인트고요.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심리학을 전공하지 않고 철학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입문용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니체라는 사람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겠구나, 정신분석학은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겠구나를 어렴풋이 알아가는 과정에서 앞으로 심리학을 접하게 될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어떤 심리학 개론 같은 느낌의 저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가 심리학을 공부했다면, 철학을 공부했다면, 니체의 사상이 이랬지, 맞다, 정신분석학이 이렇게 흘러갔었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러한 작업들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요, 보통 상담을 하다 보면 상담자도 마찬가지지만 내담자가 자신의 어떤 서사를 꺼내서 얘기를 하거나 자신의 어떤 가치관, 세계관들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성찰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담자가 가만히 앉아서 들어주기도 하고 공감과 이해를 해주기도 하는데, 이러한 작업들을 하면서 내담자가 자신의 서사를 풀게 됩니다. 이 푸는 과정에서
자신의 억압되어 있었던 환경이나 저항이 올라왔던 것들을 기억해내고 발설합니다. 이 발설을 통해서 자신이 성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담자의 어떤 개입이 없이도 자기를 다시 발견하는 모습들을 떠올릴 수 있는데, 지금 이 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논쟁을 벌이다가 자기가 자기 성찰을 하는 느낌으로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정리가 되지 않았을 때 보통 일기를 써보거나 그 생각이 정리하기 위해서 글을 써보라고 하면 내 시야에 내 글을 제3자의 입장에서 보게 되죠. 이렇게 되면 자기가 쓴 글을 정리가 되고 그 글을 읽다 보니 어떠한 생각들이 정리가 되고 성찰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신의 서사 안에서 성찰을 일으킬 만한 요소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건 개인마다 좀 다르겠죠. 저에게 성찰을 일으키는 부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성찰을 일으키는 부분은 조금씩 다를 겁니다. 이 대화를 들으면서 아, 나는 이랬구나, 이럴 때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데 라고 어떠한 성찰 지점들이 올라오는 것들을 확인해 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심리학 책 소개 2탄으로 이 니체가 눈물을 흘릴 때라는 책을 가지고 왔고요. 첫 번째 시리즈에서 사일런트 페이션트라고 하는 심리 스릴러를 소개했다면 이번에는 니체가 눈물을 흘릴 때 한 번씩 보시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일단 책은 전체를 다 읽는다고 쳤을 때는 작가 후기까지 한 5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두께는 한 요 정도 됩니다. 두께. 그래서 가볍게 읽기 좋아요. 어떤 심리 전공 서적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지 않고 이렇게 소설, 픽션으로 되어 있는 심리 스릴러나 니체의 어떤 철학과 정신분석학의 브로이어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어떤 소설들, 이런 것들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심리학을요, 전공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시작하지 않는 이상은 공부하기도 힘들고요, 애써서 어디에 가서 학원에서 다른 유튜브에서 보면서 공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재밌고 유익하게 심리학을 좀 다가가면 우리 되게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일단 소설을 먼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주는 어떤 즐거움, 그리고 이 안에서 느껴지는 어떤 관전 포인트들을 여러분들이 느끼시면서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